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다시 간호사를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초우주의 간호사는 남자 오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초우주 채널의 80%가 저희가 출연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지분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조용히 하시고 자 이제 다시 썰을 풀어 가볼까요? 제가 듣기로는 오빠가 호주에서 간호 공부를 하기 전에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네. 대한 좀 자세한 스토리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을 때는 체대 입시를 가는 게 목표여서 그 체육 선생님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한체대 체육교육과를 목표로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다가 실기장에서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바닥이 제가 예상했던 바닥과 달라가지고 거기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게 어떤 종목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였는데 거기서 넘어지는 바람에 체대 입시에 이게 진학에 실패를 했고 제가 이제 원하지 않았던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그럴 바에는 이제 차라리 그 유학을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자 해서 원래는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저 알아요. 왜냐하면 오빠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시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그랬는데 부모님이 이제 영국은 너무 비싸다. 돈이 그 정도로 안 된다 하셔가지고 솔직하시네요, 부모님이. 그럼 대안으로 호주에 있는 대학교를 입학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를 하려면 커머스를 공부를 해야 됐어가지고 커머스 1년을 공부를 하고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공부를 하려던 계획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주권에 이제 목표가 생겨가지고 아, 호주 계속 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영주권을 따려면 회계가 또 이제 딸 수 있다 해서 제가 처음에는 회계로 2학년에 진학을 하려고 하다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회계는 이제 영주권 따기가 힘들다, 다 한물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간호로 이제 제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간호 입학할 때부터 솔직히 봐왔잖아요. 그때 오빠가 한국에 있는 유학원이 망해가지고 엄청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던 걸로 봤는데 그건 네. 어떻게 된 스토리예요? 제가 이제 딱 과를 변경하려던 시기였는데 저희 유학원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저를 도와주시던 그 상담원 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호주 현지에 있는 유학원이란 유학원에 다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곳에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알려주신 대로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제 뭐 전과. 네, 전과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유학원은 정말 이름만 대면은 모두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유학원이었는데 그 유학원이 저는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건 이제 유학하고 싶은 나라가 정해졌다면은 그 나라를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빠가 생각했을 때 남자 간호 학생으로서 장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성격이 ENFP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약간 좀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거 이런 게 좀 더 좋아가지고 저는 되게 일을 열심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졸업할 때 되니까 그게 경력이 돼서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좀 체력적으로도 제가 또 체대 입시 준비하고 했었어가지고 그런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남들보다는 좀 잘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빠가 좀 실습이랑 일이랑 병행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공부, 실습 이렇게만 해도 진짜 힘든데 공부, 실습, 일까지 하니까 솔직히 그때 조금 부러웠던 게 좀 생활비가 좀 두둑했잖아요. 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또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간호학과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친해지면 그 학생들이 저보다는 엄청 좀 계획적이고 그런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좀 학점 같은 것도 잘 좀 충당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완전 캐리 받으셨네요. 네, 약간 캐리 받는 느낌이죠. 그러면 혹시 남자 학생 간호사로서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땐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제 하나를 꼽자면 실습이나 이제 일하러 갔을 때 대부분 여자 이제 간호사들이다 보니까 티타임이나 이런 시간에 여자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얘기를 하는 그런 타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커피보다는 스무디를 좋아하는 파여가지고 딸기 스무디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끼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좀 살짝 저한테 부담이기도 했고 그런 이게 거 예. 남자랑 여자랑 또 관심사가 달라서 관심사도 다르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외에는 딱히 뭐 단점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다들 막 케이팝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실 호주 애들도 그렇고 네. 그런 거 하나 알면 바로 분위기 휘어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남자 간호사로서 이제 일을 했을 때의 장점은 어떻게 있어요? 저는 일단 출근을 할 때 여자들은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되게 출근하는데 한 5분, 10분이면은 준비가 다 끝나요. 그럼 양치만 하고 가나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바로 이제 출근합니다. 너무 더러운데요? 그게 이제 남자로서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아무래도 간호일이다 보니까 3교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시프트를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냐라는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저는 베개 이제 머리만 대면은 잠 잘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냥 야간 시프트도 편하게 하고 그런 이제 시프트 커버할 수 있냐 연락이 왔을 때 그런 것도 가서 이제 다 커버해주고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여자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조금 비슷한 직종을 보자면 약간 호텔이나 그런 스튜어디스 같은 사람들 보면 다 거의 대부분 3교대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이 3교대 할 때는 당연히 조금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몸에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는 버틸 수 있지만 30대 때는 못 버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남자들은 조금 여자들보다 막 호르몬이 그렇게 기복이 심한 것도 아니어서 좀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3교대 하는 여자분들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때 제가 오빠 일했을 때 오빠 멘탈 헬스 쪽에서 일했잖아요. 네. 그때 욕 엄청 많이 먹었다고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탈 헬스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한테 욕먹거나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든 일이 되게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그런 거를 견디기가 좀 여자보다는 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분들 주변에 이제 간호사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이 일 안 하겠다고 한국 돌아갔을 것 같아요. 멘탈이 유리 멘탈이어가지고. 그러면 일하면서 조금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남자 간호사로서? 아무래도 환자분들 중에 남자 환자분들이 여자 간호사를 거절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여자 환자분들 중에는 남자 간호사를 거절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옆에 간호사분들이 제 환자도 맡아야 되고 약간 그런 곤란한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자 간호사로서 혹시 취업에 유리한 점이나 혹은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남자랑 여자 간호사의 그런 특별한 그런 차이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일을 했을 때 이제 만약에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특수한 경우 약간 저 같은 경우 이제 디서빌리티 쪽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하는 일도 좀 많고 그리고 또 멘탈 헬스 관련된 환자들도 많이 봐야 돼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자보다는 좀 더 견디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때 제가 한참 비자에 엄청 관심이 많았을 때 오빠 영주권 준비할 때 멘탈 헬스 쪽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 오빠가 지금 일하는 곳이 원래 커뮤니티 널스로 빠질 수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멘탈 헬스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PMS홀에 속해 있어서 제가 무조건 그거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로 영주권을 받은 건가요? 네, 그 멘탈 헬스 널스로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퀸즐랜드에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저희가 그때 한참 공부했을 때만 해도 퀸즐랜드에서 간호사로 그 RN으로 풀타임 받는 건 진짜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다른 주들에 비해서 워낙 웨이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그만두셔서. 근데 지금의 병원은 좀 어떤 분위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병원에서 일하려면은 뭐 호주 비자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호주인들만 뽑는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제 주변 친구들도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취직하는 그런 좀 장벽이 좀 낮아진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을 안 하고 디서빌리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3교대를 안 하고 제일 좋은 점은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5시에 일이 끝나요.
확실히 오빠가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일찍 매니저 직급을 달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호주에서 사무직은 좀 연봉이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로서의 사무직은 또 연봉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일하는 거는 오피스 위주의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간호사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서 좀 많이 쳐주는 편이에요. 얼마 정도 받아요? 그걸 여기서 밝혀도 될까요? 그냥 시원하게 앞자리만 조금 밝혀주실 수 있나요? 9에서 10 정도 받습니다. 거의 사무직에서는 속할 수 없는 연봉인데요? 혹시 그러면 그 외에도 좀 회사에서 서포트 받는 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제가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 비중이 많아서 회사에서는 이제 기름값 같은 거는 다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간호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친구들한테 할 말인데 저는 간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냐면 간호 공부하려면은 뭐 생물 알아야 한다, 화학도 알아야 한다, 간호 공부 너무 어렵다, 너가 이제 졸업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체대 입시를 준비했고 저는 과도 문과였어요. 그리고 과학이랑은 전혀 친하지도 않았고 한국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편도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처음엔 겁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도 졸업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체력만 좋고 의지만 좋다면 강하면, 네. 다 뭐든 할 수 있다. 네. 오늘 너무 인터뷰 해줘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간호사 컨텐츠가 있으면 그때 이제 친구 좀 그때는 데리고 와요. 네, 다른 간호사를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빠가 좀 생각했어. 따라합시다. 나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없잖아. 이거 왜 자꾸 얘기하지?